네,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주현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골잡이 손흥민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 처음으로 골맛을 봤습니다. 손흥민 챔스 본선 첫 골,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시면서요. 스포츠24 지금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속한 독일의 레버쿠젠과 포르투갈 벤피카의 조별리그 2차전입니다. 전반 25분 키슬링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이 시도한 슈팅이 실패하자 키슬링이 마무리했습니다. 전반 34분 손흥민은 직접 득점에 성공합니다. 벨라라비가 키슬링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들어갔고 손흥민이 골을 때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벨라라비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내준 땅볼 크로스를 손흥민이 놓치지 않고 골망 오른쪽 상부를 흔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챔피언스리그 본선 1호 골입니다. 후반 17분 벤피카는 상대팀 수비수를 따돌리고 만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헬레이라의 도움에 살비오의 골입니다. 하지만 1분 만에 레버쿠젠은 또 골 기회를 잡았습니다. 키슬링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입니다. 키크로 나선 찰하노글루가 골을 연결하면서 3대1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 경기로 레버쿠젠은 1승 1패로 승점 3점을 쌓아 C조 3위로 16강의 가능성을 이어나갔습니다. 잉글랜드의 아스널은 터키 갈라타사라이의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22분 웰벡이 선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산체스의 패스와 웰벡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전반 30분 웰벡이 골대로 거침없이 돌진하더니 두 번째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전반 41분 산체스가 외줄의 패스를 받아 팀의 세 번째 골을 득점하며 사실상 아스널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후반 7분 패스를 받은 웰벡이 가벼운 슈팅으로 기어코 해트트릭을 만들어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후반 18분 페널티킥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마즈가 골키퍼를 제치고 완벽한 만의 골을 넣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그 후로는 더 이상 골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경기는 아스널의 4대1 대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를 물리쳤습니다. 생제르맹은 전반 10분 만에 다비드 루이스의 선제골이 터지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의 프리킥을 루이스가 완벽하게 컨트롤한 인상적인 골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선 바르셀로나가 단 1분 만에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메시가 이니에스타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골대로 돌진했고 메시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갈랐습니다. 전반 26분 파리 생제르맹의 마르코 베라티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으로 추가골을 넣어 다시 역전시켰습니다. 후반 9분 생제르맹이 결승골을 넣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낮고 빠른 크로스를 마투이디가 침착하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추격에 나선 바르셀로나는 후반 11분 네이마르가 골을 넣었습니다. 골대를 맞고 공이 골대 안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역전을 노리며 골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단단한 수비에 막혔고 결국 생제르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F조 최강자들의 대결은 파리 생제르맹이 웃으며 끝이 났습니다.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이 러시아의 체스카 모스크바를 제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뮌헨은 높은 점유율과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전반 21분 괴체가 넘어졌고 곧바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패스를 받은 괴체가 상대팀의 발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키크로 나선 윌러가 침착하게 골을 쏘았습니다. 골키퍼는 골의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려 윌러는 골과 심리전 모두 챙겼습니다. 뮌헨은 모스크바를 물리치면서 죽음의 조인 2조에서 2연승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경재,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간의 아시아인의 축제, 아시안게임이 끝이 나고 있는데요. 두 분은 메달 생각과 관계없이 어떤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네, 뭐 이번 아시안 게임을 두고 많은 분들이 좀 예전에 비해서 좀 감동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그 감동의 핵심에는 애국주의가 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애국주의가 지금 좀 다변화되고 이 사회가 많이 다양해지고 또 변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좀 비교를 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이런 사회에서 그 예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애국주의가 계속 더 퍼져나가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앞으로도 이런 뭐 스포츠 큰 이벤트를 보면서 느끼는 감동의 크기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허재원 기자? 저는 배드민턴의 이현일 선수나 네. 핸드볼의 우선희 선수 그리고 레슬링의 정지현 이 선수들의 이제 특징이 다들 30대가 훌쩍 넘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태능에서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거의 마지막 아시안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메달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보는 저도 뿌듯했습니다. 네, 저도 가슴 뿌듯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폐막식에서 성화불이 꺼질 때까지 무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긴장감이라는 표현으로 요즘 심장이 쫄깃해진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요. 요즘 야구 경기 보면 매 경기 심장이 쫄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4위 싸움이요. 끝날 때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뭐 마지막 경기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선수들이 팀에 이제 복귀를 했고요. 굉장히 바쁜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휴식 없이 계속 일정이 계속되는데 아마도 지금 예전에 이제 눈이 내릴 때 제가 프로야구 그 플레이오프를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번에도 가을 야구가 겨울 야구까지 좀 이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NC가 가장 적은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두산이 가장 많은 경기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 4위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삼성과 넥센의 어떤 정규리 우승 싸움은 아무래도 삼성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4강 다툼에서는 조금 여유로운 NC, 그렇지만 두산 꼭 해야 됩니다. 네. 경기 어떻게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이 급한 네. 팀과 또 마음이 가장 여유로운 팀이 만났는데요. 3위 NC는 9개 팀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올 시즌 정규리그 순위가 결정됐다고 봐도 될 만한 그런 팀입니다. 위로도 한 7경기 정도 차이가 나 있고 또 밑으로도 한 7경기 차이가 나 있는데요.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고 또 이런 팀일수록 팀 분위기에 따라서 경기력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선수들도 이런 부분 잘 알고 있고 또 이 김경 감독이 아마도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헐거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따끔한 지적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NC는 어느 정도 이제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네.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두산은 지금 뭐 가을 야구를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요. LG에다가 SK까지 경쟁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구도잖아요. 매 경기에서 총력을 다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행인 건 수요일이죠. 아시안게임 이후 첫 경기인데요. 상대가 기아이긴 했지만 이 투수 운영이 팀이 생각한 대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두산 팬들이라면 뭐 처음 봤던 그런 팬들도 있을 것 같은데 6회까지 리퍼트가 1실점으로 잘 막아냈고 다음에 윤명준, 정재훈, 이용찬이 남은 3이닝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올 시즌에 몇 번이나 봤을까요? 팀이 승리하더라도 불펜진을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 쉬는 동안 뭐 청백전이라든가 연습 게임을 통해서 이 장민익 선수가 굉장히 또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2m 7cm를 국내 최장신의 투수인데요. 150km, 시속 150km 넘는 공을 쉽게 던지는 그런 왼손 투수입니다. 아무래도 이 선수가 남은 이 경기 동안 그 팀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팀의 이 4선발이 나오는 순서라서 그분이 조금 미심쩍긴 하지만 저는 두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과연 두산의 불펜진이 살아나는 걸까요? 3세판으로 미리 살펴보시죠. 역시나 두산의 승리에 더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 NC가 가을 야구 준비 모드에 들어가 두산이 유리하다고 했고요. 이원만 기자, 아시안게임 대표 3인방에 주목했습니다. 안승호 기자는 피로가 뭐야? 라는 말로 NC가 우세할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 주말에도 프로야구 최고의 빅매치죠. 엘렉 라시코가 있습니다. 먼저 LG와 넥센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마음 급한 팀들끼리 맞붙게 됐는데요. 네. LG는 살아남판 4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넥센은 2위를 유지하면서 슬금슬금 또 삼성의 어떤 경기를 살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상 그 넥센도 1위 욕심은 좀 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4경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네.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NC도 얘기를 했지만 마음을 편하게 경기한다고 다 느슨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선수들이 부담 없이 잘 치고 또 잘 던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높은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3연전이 아마 미리 보는 가을 야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어떤 팀 컬러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넥센은 팀 홈런 1위, LG는 팀 홈런이 꼴찌입니다. 2배가 넘게 지금 넥센이 더 많이 치고 있고요. 팀 타율도 목요일 기준으로 넥센이 2위고 LG는 최하위입니다. 하지만 팀 방어율은 LG가 4.58인데 이에 반해서 넥센은 5.36이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이 불펜만 따지고 보면 LG 후반기 불펜 이 평균 자책점은 2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벽 불펜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3연전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재미있을 것 같고요. LG는 리오단 우규민 순으로 이제 선발진을 짤 것 같고 넥센은 베네켄과 소사 등이 이런 원투펀치가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즈가 한참을 좀 쉬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설명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공격의 팀 넥센과 마운드의 팀 LG가 맞붙었다. 여기서 선발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봤을 때 어떤 에이스끼리의 대결에서는 역시 이 큰 것 한 방의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넥센이 조금 더 승리에 가깝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경재 기자는 넥센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함께 하시죠. 넥센이 우세하다는 한 줄 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에이스 맞대결이지만 결국은 한 방이 있는 넥센이 이긴다고 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국가대표 중심 타선이 유니폼만 갈아입었네라는 말로 넥센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네요. 이원만 기자, 4위에 올인한 LG가 유리하다고 평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절대 꼴찌팀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기아가 어려운 상대입니다. 삼성을 만납니다. 섭섭한 기자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함께 하시죠. 네, 기아의 굴욕인가요? 모두 삼성의 승리를 예상한 가운데 기아를 디스한 문구들이 많습니다. 기아만 만나면 편안합니다. 사자만 보면 흔들리는 호랑이, 기아의 삼성 공포증 등 삼성의 우세를 점쳐주셨네요. 네, 그야말로 기아 팬들이 실망할 예측 내용들 뿐인데요. 삼성과 기아의 역대 전적 조금 더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뭐 두 팀도 사실은 좀 사연이 많은 팀이죠. 영호남을 대표하는 팀이었고 예전에는 그 기아의 전신 혜태가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을 정말 맨날 완파하면서 네. 우승을 많이 차지했던 팀인데 뭐 과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올 시즌에 삼성과 기아는 11번 맞붙었는데 이 올스타 브레이크 아시안 게임 전까지요. 네. 9승 2패로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 선수들은 기아를 만나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기아 선수들은 삼성을 상대하면 이기고 있더라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길고 짧은 건 돼봐야죠, 알겠죠? 네. 네, 아시안 게임 때문에 잠시 쉬었던 프로야구가 다시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막판 순위 싸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축구 3세판 시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첼시, 내일 부상으로 너덜너덜 경기력의 아스널을 상대하게 됩니다. 첼시가 올 시즌 정말로 무섭습니다.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리스본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사실상 16강행을 좀 굳혔는데요. 승점 4점으로 조선두인데 최약체, 가장 약한 마리보르와 홈앤어웨이 2연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리그에서도 첼시에 뭐 무서울 게 없습니다. 5승 1무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6경기에서 무려 19득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7골만 내줬는데요. 네. 선수들의 컨디션은 최고고 경기력도 정말 좋습니다. 8골로 득점 선두에 올라있는 디에고 코스타의 득점력이 절정에 올라 있어서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반면 아스널은 부상 병동입니다. 올리비에 지루가 부상으로 12월까지 결장이 확정이 됐고 드뷔시도 발목 수술로 석 달 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합니다. 윌셔와 아론 램지까지 부상 중이고 600억 원을 들여서 영입한 알렉시스 산체스는 경기력이 아직 들쭉날쭉합니다.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 초반 6경기에서 한 번도 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2승 4무죠. 성적표가 약간 초라합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도 도르트문트에 0대2로 졌고 컵 대회에서도 사우스햄프턴에 1대2로 치면서 탈락했습니다.
현재 스쿼드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경기에서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 공격수 월콧이 그나마 돌아옵니다. 지난 1월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서 브라질 월드컵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는데요. 월콧 선수 9달 만에 훈련에 복귀하는데 이번 첼시전에는 정상적으로 뛸지는 미지수입니다. 유난히 대형 선수들의 이적이 많았던 올 시즌 가장 인상적인 팀은 단연 첼시입니다. 코스타가 이끄는 첼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첼시의 상승세에 한 표 추측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같이 보시죠. 네, 첼시의 승리에 2표, 아스널의 승리에 1표가 나왔습니다. 먼저 첼시 편을 든 허재원 우충원 기자, 아스널의 부상과 세스코가 승리의 원동력이 될 거라고 예상해 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아스널의 공격력을 칭찬하면서 아스널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K리그의 최대 라이벌입니다. 서울과 수원이 양보할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칩니다. 슈퍼매치 내일 벌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좀 많이 지쳐 있는데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틀 쉬고 2시간 생방송한다 그러면 많이 힘들겠죠? 네. 네, 많이 힘들 텐데.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을 치르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 원정을 치르고 온 지 이틀 만에 수원을 상대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구나 시드니에 아주 힘없이 지면서 결승전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사기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은 요즘에 부실한 공격력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최근 3경기에서 한 골에 그쳤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만 놓고 보면 8강 1차전부터 4경기 연속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리나와 에벨톤, 박희성이 공격진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다 할 득점 기회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벤치를 지키고 있는 김현성 선수도 실전 경험이 떨어집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포함됐지만 부상으로 경기도 못 뛰고 있는 윤일록 선수의 빈자리가 눈에 띄는 서울입니다. 반면 수원은 수요일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4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선두를 뒤쫓던 무서운 기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인천전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쳐서 선두 전북과의 승점 차이가 5점까지 벌어졌죠. 그래도 2위 포항과는 동률을 이루면서 역전 우승에 대한 꿈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오는 동안 까다로운 상대인 울산과 포항을 연파하는 등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벌 서울까지 꺾는다면 다시 선두 추격에 고삐를 조일 수 있겠습니다. 장거리 원정을 치르고 온 서울의 체력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경기입니다. 최근 득점력에 물이 오른 산토스와 로저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이틀만 쉬고 치르는 경기는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수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K리그 클래식 최고의 흥행카드죠.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예상 3세판으로 함께 하시죠. 네, 슈퍼매치 이름값답게 승무패 한 표씩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는요, 서울이 시드니 원정에 지쳤다고 수원이 유리하다는 평 해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역대 전적을 봤을 때 서울이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또 우충원 기자는 동전 던지기에 비유하면서 무승부를 예측해주셨습니다. 네, 승무패 한 표씩 나왔습니다. 이경재 기자. 네. 어디에 거세요? 갑자기 질문 던지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 두 팀이 홈 관중의 어떤 응원 열기가 아주 뜨거운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열리니까 서울이 승리할 거라고 이제 대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허정은 기자가 모처럼 애드립을 날렸잖아요. 그렇죠. 네, 20시간 비행하면서 2시간 생방송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수원이 네.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분데스리가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변의 주인공 파더보른이 손흥민의 레버쿠젠과 맞붙게 됩니다. 또 구자철과 박주호가 빠진 마인츠가 메넨글라트바흐와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두 경기 3세판으로 연달아 예측해보시죠. 네, 공 3개 이상씩을 주면서 기자 모두 레버쿠젠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줄 평에는 모두 파더보른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돌풍은 끝, 이변은 없다, 1위는 안녕이라는 말로 파더보른의 비관적인 내용들 뿐입니다. 다음은 메넨글라트바흐와 마인츠의 경기 내용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메넨글라드바흐의 승리에 몰표가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구자철, 박주호의 빈자리를 걱정했고요. 최용석 기자, 상위권을 맞이한 마인츠가 어려울 거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우충영 기자는요, 마인츠가 메넨글라드바흐의 무패 행진을 깨기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해 주셨네요.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아쉬워할 거라는 이색적인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뭐 선수들이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가장 크게 걸려있는 게 역시 병역 혜택이었죠. 그쵸. 손흥민 선수가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아쉽게도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병역 혜택 면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K리그 클래식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원동력, K리그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지난주 3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면서 축구 3세판 단상 제일 높은 곳에 최용석 기자가 올랐습니다. 또 K리그 클래식에서는 그 어렵다는 무승부 경기를 허재원, 최용석 기자가 맞춰 눈길을 끄네요. 예측계의 슈퍼맨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리그 경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금메달까지 모두 맞췄고요. 이온만 기자만이 SK와 한화전을 틀려 제작진들이 아쉬운 탄식을 쏟아냈다는 부문입니다. 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야구대표팀이 나란히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애써준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허재원 기자. 이번 축구대표팀이 사실 네. 대형 스타가 없었기 때문에 역대 아시안게임 대표팀 중에 가장 약체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각자 소속팀에서 경기 감각이 최고조로 올라왔던 선수들 위주로 선수들을 선발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광종 감독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고 선수들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야구 대표팀이 뭐 금메달을 땄지만 여러 오해들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본과 타이완의 전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선에서 우리가 타이완을 이제 그 콜드 게임을 이기고 이제 결승에서 어렵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야구라는 종목이 어찌됐건 뭐 그 프로야구를 봐도 1위 팀과 꼴찌 팀이 맞붙어도 꼴찌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만큼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었고 선수들도 열심히 집중력을 발휘해서 금메달을 따냈으니까 선수에게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를 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치열한 한 줄 평의 싸움, 3인의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도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아시안게임을 봤던 두 분, 어떤 것이 가장 아쉬우셨나요? 허재원 기자부터 먼저. 저는 역시 뭐 경기장 시설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인천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이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10개가 넘는 경기장들을 새로 지었잖아요. 메인 스타디움을 포함해서 많이 새로 지었는데 각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지 않게 지은 경기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4년 뒤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할 때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좀 더 효율적인 경기장 시설들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대회 운영하는 측면에서 성화도 뭐 일찌감치 한번 꺼져 버렸고요. 통역이나 자원봉사자들도 뛰쳐나가 버렸고 그리고 경기장도 매진이라고 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또 텅 빈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년 뒤에 우리가 더 큰 대회를 열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가 아니니까 타산지석 정도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교사 타산지석 꼭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하면서요. 스포츠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